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시다시피 아침마다 이 파네라 음료수를 이렇게 또 잘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파네라 음료수나 뭐 저한테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뭐 특별히 이렇게 또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후원을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21분 정도의 후원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계셔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드려가지고 여기 이제 리스트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후원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또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이제 후원을 이렇게 또 해주시는 분들 중에 와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또 계신데 총미전님 와 3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5달러씩 매달 5달러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하루방님도 27개월 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연희님도 뭐 20개월 5불 미셸난님도 23개월 뭐 17개월 골드스톤님 소치선님 10개월 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짜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감사드려가지고, 후원을 이렇게 또 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진짜, 너무나, 진짜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맨날 뉴스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여기도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에 대한 뉴스가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13일째 계속해가지고 이란을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 중부 사령부에서 공습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란의 뭐 군사 지휘소, 드론 창고, 통신 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간에 공격을 이번에는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란에 대해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대대적인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처벌을 이제 검토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이제 전쟁이죠. 휴전도 없고 이제 이 전쟁이 아마도 더 오랫동안 이렇게 또 지속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또다시 이렇게 또 봉쇄가 더 강하게 이렇게 또 대무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특히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홍해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밑에 있는 그 해협도 후티 반군이 지금 이렇게 또 막고 있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들 있지 않습니까? 유조선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홍해도 지금 막혀버리고 있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도 이렇게 또 막혀버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유가가 또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라고 합니다. 어제 뭐 90달러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10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120달러 충분히 이렇게 또 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이런 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계속 표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로 이제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없는 치킨 게임이다.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아랍에 있는 우방국들, 뭐 미국의 우방국들,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계속 이렇게 지금 뭐 유가가 계속 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전 세계가 또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동에 있는 기름이나 뭐 LNG 같은 것들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막히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휘발유 같은 가격이 뭐 가스 같은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나마 성진국인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축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기는 있지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 비축류를 다 써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한국, 일본 빼고 다른 이 아시아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남아 국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오토바이 같은 거 많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대신에 전기 뭐 스쿠터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자연스레 이제 기름 같은 거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안 쓰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다 뭐 배터리로 바뀌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원유 지금 뭐 막바지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나 이렇게 또 비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기름 대신 뭐 배터리 전기로 이렇게 또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기름을 더 안 쓰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기름 국가들을 지금은 뭐 기름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새로운 관세를 이제 붙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부터 새로운 관세를 붙인다고요. 미 관세법 301조를 이제 기반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까지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국가들한테 무역을 하고 있는 이제 거의 모든 국가들한테 한국, 일본, 브라질 뭐 80여 개국의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를 이렇게 또 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10% 이상의 관세를 붙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가격 오르고 있고 뭐 디젤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사려는 그런 물품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고 있고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어쩌면은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지금 뭐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뭐 디젤 가격이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금리 올릴 가능성이 지금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유가가 $100를 이렇게 또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4 10센트를 넘어섰다. 라고 합니다. 또다시 계속 이제 슬금슬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뭐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축류들을 엄청나게 방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비축류를 계속 이제 방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억제를 이렇게 또 해줬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비축류가 빠르게 지금 고갈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비축류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 이상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비축류 푸는 것을 굉장히 줄여버린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휘발유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가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또 오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연준에서는 금리를 상승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 관세법을 지금 도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관세법이 종료가 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취임을 이렇게도 하자마자 지금 미국은 이멀전시다. 지금 뭐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에서 미국에다가 수출을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수출에 대한 적자가 어마무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막 미친 듯이 여기저기다가 막 붙이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에다가 뭐 100%대까지 뭐 붙이고, 뭐 동맹국들한테 뭐 10%, 20%, 25% 그렇게 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그거는 불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어야지만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 관세를 지금 다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다른 관세법을 도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10% 이상 또 물렸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끝나는 게 오늘부로 끝난다고 합니다. 7월 24일에 종료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또 이제 새로운 관세법 301조를 또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 관세를 지금 붙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꼼수를 다 써가지고 관세를 끝까지 지금 붙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관세들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 이 다른 나라에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내기 때문에 이 수입업자들은 관세를 내게 된다고 하면은 이 텍스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가격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8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한테 10% 이상의 관세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10% 더 관세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를 붙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눈속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좀만 이제 깊숙이 들어본다고 하면은 그 관세들은 전부 다 우리들이 내야 하는 돈들이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야 하는 그런 돈들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끝까지 뭐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이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버리고 뭐 인컴텍스 줄여가지고 뭐 부자들 감세 이렇게 또 해주고 있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중산층들 죽이기밖에 되지가 않고 이 부자들만 더 살려주는 그런 정책들만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 물가를 확 다 내려버리겠다. 금방 내린다. 얘기를 했거든요.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아. 물가는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때 계속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였는데, 그런데 지금 반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피들은 그거 뭐 귀 닫고 뭐 눈 가리고 그러고 있어. 그런 적 없는데 뭐 이러고 있어. 트럼피들은 좀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인디펜던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그 설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그 설사 폭풍 설사 그 뭐 유행을 이렇게 또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양산추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 아이스버그 그 레더스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염이 이렇게 또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먹은 사람들이 그 기생충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좀 이제 더럽지만 뭐 물동 같은 거, 거의 뭐 워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폭풍 설사를 이렇게 또 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양상추 같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리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형 농산물 업체인 테일러 팜스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일러 팜스에서 지금 계속 이 양상추를 리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테일러 이 팜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마무시한 이 지지자 이 기업이다, 지지 기업이다라고 하네요. 특히 이제 마가 진영에다가 거액 후원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폭풍설사 그 기생충 때문에 난리가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이거 너 때문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부랑 미 정부랑 그리고 뭐 테일러 팜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이제 정치적인 갈등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테일러 팜즈는 마가진영에다가 막 수백만 달러를 막 지원을 하고 뭐 후원을 이렇게 또 해왔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막 로비도 이렇게 또 벌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폭풍 설사를 한 그 기생충에 대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한테 이제 타격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생충으로 인한 폭풍 설사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규제 완화를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테일러 팜즈가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규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해주다 보니까 너네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풍설사 이 기생충이 이렇게 또 번지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다. 검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폭풍설사 이 기생충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제대로 이 미국을 잘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를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막 어르고 달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위스콘신주에서 이제 경찰이 어떤 이제 용의자를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가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그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사살당한 용의자의 이제 신원이 이렇게 또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위스콘신주의 이제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30대 주민이다. 라고 하네요. 30대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코리 루이즈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코리 루이즈.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노숙생활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경찰에 용의자 표적을 이렇게 또 받았냐면은 경찰한테 이제 자전거 절도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잡으려고 했는데 4명이 갔거든요. 이 경찰관 4명이 이렇게 막 잡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여성 경찰이 이렇게 또 오더니만 뭐 테이저 하면서 테이저를 쐈거든요.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경찰 한 명이 이제 총을 이렇게 또 꺼내가지고 총을 3발인가 쏘더라고요. 몸통에다가 총을 3방을 이렇게 쏴가지고 이 병원으로 이렇게 또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측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용의자가 칼을 꺼내가지고 우리 경찰을 다치게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총을 쐈다라고 이제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 이제 4명들 중에 바디캠을 착용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영상에 이렇게 찍혔냐면은 이 경찰이 체포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다 찍고 그리고 SNS 서비스에 이렇게 또 올렸다고요. 그래가지고 바이럴하게 영상이 이렇게 또 퍼지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또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 한 사람을 잡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칼을 뭐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이 라이프 트레이닝 같은 것은 없었거든요. 생명이 위협적인 그런 칼 휘둘름 같은 거 없었고 그리고 4명이나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제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을 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메디슨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 뭐 노숙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노숙자였다가 뭐 말다가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을 경찰이 무력으로 이렇게 또 제압을 하면서 사살을 이렇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총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진상 규명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시위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사건 현장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추모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찰 폭력에 대해 가지고 규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이제 위스콘신주 이제 사법부 뭐 형사조사국이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총격을 가한 그 경찰관은 지금 현재 행정휴가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죠. 경찰도 좀 이제 많은 위험에 이렇게 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이제 위협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총을 잘 쏘기는 쏩니다. 미국에서. 미국은 좀 이제 강력 범죄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경찰들의 그러한 위험을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 것도 이해는 되기는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4명이나 이 경찰이 달려들었고 그리고 단 1명을 거의 뭐 제압을 했거든요. 뭐 테이저도 이렇게 또 맞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총을 이렇게 또 쐈다라는 것은 뭐 이거는 거의 뭐 길거리에서 사형을 이렇게 또 한 것과 이제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아이윈드 뉴스, ABC 7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제 뉴욕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뉴욕 맨하튼에서 57세 아시아 남성 그리고 50대 유대인 남성이 흉기에 이렇게 또 찔렸다라고 합니다. 뭐 칼에 찔린 것은 아니고 스크루 드라이버로 이렇게 또 찔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들은 모두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또 이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잘 받았다고요. 생명에는 이제 지장이 없고 그냥 치료를 이렇게 또 잘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를 이렇게 또 체포를 해보니까 51세 라울 모랄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가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거는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 스크루 드라이버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찌를 때 뭐 알라 뭐 그랬나 봐요. 또 이제 이슬람 뭐 극단주의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 구호를 이제 외쳤다라는 그런 진술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증오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용의자가 정신 건강에 그러니까 정신병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 시장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 어떠한 이 폭력도 이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약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는 유대교 애도의 날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날 이런 범죄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혐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막 엄청나게 공격을 막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는 솔직히 말해서 세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스레드나 X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나 좀 이스라엘이 뭐 가자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거기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는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깔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소식이 이렇게 또 들리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좀 이제 많은 희생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6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그러기는 그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이제 너무나 자신들에 대한 그런 뭐 유대교들의 뭐 커뮤니티만 이렇게 또 하고 뭐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이스라엘도 네타냐후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은 다음부터 좀 이제 너무나 구구적으로 이렇게 또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이렇게 또 되면서 전 세계적인 좀 눈초리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뭐 잘한 것도 없긴 없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막 기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납치를 해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당하게 공격을 하긴 했는데 그 수위가 너무나 지나쳤다라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말발에 이렇게 또 속아가지고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원유가 지금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야 진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이제 지도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독재자들 좀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권력을 계속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뭐 네타냐후 같은 사람들, 뭐 구구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뽑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어제부터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도 어마무시하게 이제 더울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가장 더울 거라고 한다고요. 뭐 아마 이제 월요일까지 덥다고 하는데 뭐 월요일 뭐 계속 이렇게 또 덥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내일 엄청나게 더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뭐 인랜드 엠파이어 같은 곳들이나 밸리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발렌시아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더울 것이다. 라고 하네요. 90도 후반에서 110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뭐 팜스프링 같은 곳들은 114도, 118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열대야 형상도 어느 정도 밤에 이렇게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너무 덥다 보니까 열기를 지면에 너무나 이제 가둬두고 있다 보니까 밤에도 열이 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에 이렇게 또 걸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열대야 현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온도를 이렇게 또 보면은 118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미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들이랑 라스베가스를 이제 여행을 이렇게 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테슬라를 타고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더울 줄 몰랐거든요. 와, 라스베가스 올라가면서 그 라스베가스 중간에 막 차지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매직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돌멩이 칼라벨로 이렇게 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차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 테슬라 그 온도계를 보니까 126도까지 올라갔더라고. 126도까지 올라갔더라고. 어쨌든 간에 거기 내려가지고 차 문을 열잖아요. 차는 아무래도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또 켜두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런데 차 문을 열자마자 완전히 한증막이 온 것 같은 거야. 막 열기가 어마무시하게 나한테 빡 들이닥치더니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거 찍으려고 카메라 요거 소니 카메라 이렇게 가져서 막 찍었거든요. 찍는데 갑자기 찍고 있었, 오래 찍지도 않아요. 사진 같은 거 찍었거든요. 뭐 영상도 거의 찍지도 않았어. 조금 찍고 뭐 다 사진 찍고 그러는데 여기에 갑자기 뜨겁다고 탁 꺼지더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도 뜨겁다고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와, 다시 말해가지고 미친 듯한 그런 더위였다. 126도가 그때 뭐 라스베가스 갔었을 때 그날에 뭐 역대 최고 뭐 기온이었나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서튼 캘리포니아도 뭐 사막 지역은 118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럴 때에는 트레킹 같은 거, 뭐 등산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좀 이제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폭염이 언제부터 서서히 이렇게 또 내려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요일부터 어느 정도 조금씩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월요일까지 폭염은 계속 유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이제 온도가 서서히 이렇게 또 떨어져 가지고 월요일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또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부터는 어느 정도 온도가 뭐 그렇게까지는 덥지는 않을 것이다. 뭐 90도 정도, 80도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대기질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뭐 수모 같은 것들 가둬지고 뭐 오존주의보 같은 거 이렇게 또 발령을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는 게 최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들, 뭐 노약자들, 뭐 호흡기 질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수분 같은 거 많이 섭취를 이렇게 또 하고, 에어컨 바람 쐬고 선풍기 바람 쐬고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게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뭐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드셨거나 어린 아이들이 있거나 뭐 호흡기 질환이 이렇게 또 있으시다고 하면은 에어컨 웬만하면은 틀면은 좋지 않을까. 괜히 안 틀었다가 진짜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열사병 걸리면은 돈이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건강까지 이렇게 또 해칠 수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온도를 잘 관리를 이렇게 또 해주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얼음물 같은 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신 아이스 커피 같은 거 잘 마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산타모니카 피어에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산타모니카 피어 1번 주차장에서 또 이제 두 무리가 싸웠다고 하네요. 싸우면서 누가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총을 이제 막 쏴가지고 24살짜리 어떤 남성이 총상을 이렇게 또 입고 결국에는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현장에서 즉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누가 이제 총을 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16살 청소년이었다라고 하네요. 청소년, 이 16살짜리가 아니 총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게 용의자로 이제 특정 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잡지는 않았고, 사건이 월요일에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에 산타모니카 경찰서에 직접 이렇게 또 와가지고 자수를 해가지고 체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6살짜리 청소년이 이제 어디서 이제 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라스베가스 출신의 16살짜리 남성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16살짜리 남성이다 보니까 이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이 비공개가 된다라고 하네요. 비공개가 되면서 수사가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 산타모니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몰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또 이제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산타모니카 경찰청장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폭력은 안 된다라고 규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민이랑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치안 유지를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또라이 새끼가 이제 산타모니카까지 이렇게 또 놀러 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싸우다가 총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웬만해서는 차를 타고 가면서 빵빵하면은 안 됩니다. 빵빵하지 말고 괜히 빵빵했다가 총 들고 뭐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미안해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싸웠다가 진짜 총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친구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 친구가 이 길거리에서 좀 이제 이런 미성년자한테 뭐 시비를 이렇게 또 털렸대요. 시비가 이렇게 또 붙어가지고 아무래도 친구가 등치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친구가 이게 밀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 새끼 하고 일단 밀었는데 이 미성년자 이 어린애가 총을 뽑아들더니 총을 쐈대요. 총을 쏴가지고 총을 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구리에 맞아가지고 진짜 몸통을 맞았으면 큰일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옆구리에 뚫렸대요. 옆구리 다행히도 옆구리 맞아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않나. 어쨌든 간에 웬만해서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시비를 하면은 안 되지 않나. 이런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도 또 이제 노스 라스베가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라스베가스 이제 북쪽에 있는 어떠한 주거 지역에서 옐로우 하머 플레이스라고 하는 주택가에서 어떤 이제 또라이 새끼가 또 나와가지고 총을 AR-15 있지 않습니까? 소총을 가지고 막 주변에다가 총을 쏘면서 돌아다녔다 라고 합니다. 총기를 난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다녔다 라고 합니다. 와, 또라이 새끼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름은 다니엘 루환 주니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9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도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봤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또 보니까 우통을 벗고 바지만 이렇게 또 입은 채 AR-15을 들고 그 M16을 조그맣게 만든 게 M4거든요. 그게 AR-15인데 전장에서나 쓸 법한 그 총을 가지고 총기를 막 주택가에서만 난사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집에다가 막 총을 쏘고 차에다가 막 총을 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뭐 당연히 불렀죠. 경찰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경찰이랑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총을 이렇게 또 쐈나봐요. 그래서 제압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총을 이렇게 또 맞다 보니까 병원으로 이렇게 또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야, 이 또라이 새끼. 총을 쏘다가 자기가 이제 결국에는 경찰한테 총을 이렇게 또 맞고 사망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이 사람이 총을 이렇게 또 난사를 했지만 아무도 맞은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아무도 맞은 사람 없어가지고 뭐 피해자는 없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약물을 이용을 했거나 뭐 알코올 같은 거 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라스베가스에서 이 정도로 라스베가스에서 미성년자가 총을 가지고 산타모니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살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노스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떠한 주택가에서 AR-15을 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하고, 라스베가스. 근데 라스베가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총기가 진짜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시비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총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또 괜히 누구한테 이제 총기를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은 나도 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총기가 계속 더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혼재수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다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뉴스를 이렇게 또 봤었을 때는 다우존스는 0.1%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뭐 거의 변동이 없고, 그리고 나스닥은 0.7%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가고 있다. 지금은 다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반도체주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인텔에서 어제는 장을 마감을 한 다음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은 오늘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인텔도 4%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론도 6%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브로드콤도 2%가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스닥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이제 손실로 기록을 할 전망이다 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중동을 일으키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또다시 서로 이제 공격을 일으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감이 더 이렇게 더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와가지고 대규모로 공격을 할 것이다, 매시브 어태크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더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아까 전에도 이렇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100를 넘어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유가는 이제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뭐 주식 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뉴스가 이제 계속 올라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시티그룹이 시티은행이 AI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벨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HPE도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은 어제 이제 장을 마감을 한 다음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야, 대박이셨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EPS가 38센트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예상치인 21센트를 크게 넘어섰다 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출도 161억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만치 144억 달러를 크게 이렇게 또 앞지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 매출 목표도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주식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요.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니까 반도체주들이 다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4% 정도, 3% 4% 정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인텔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또 많은 매출을 이렇게 또 일으켰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매출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63억 달러를 매출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컴퓨팅, 뭐 PC용 칩 이런 곳에서 이제 89억 달러를 이렇게 또 매출을 이렇게 또 일으키면서 골고루 성장을 이렇게 또 잘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학습은 뭐 GPU가 뭐 엔비디아가 도맡아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는 지금 뭐 벌써 다 주문을 뭐 몇 년치 다 이렇게 또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학습은 되는데 이제 에이전트 AI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CPU가 필요해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인텔의 CPU가 많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 CPU 수요가 다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인텔의 매출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효율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데이터 센터의 그 인력들을 감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인텔의 CEO가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립부탄 CEO가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또 이제 긴밀히 작업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인텔의 주식 10%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정부가 이렇게 또 걸쳐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인텔의 주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은 앞으로도 이제 전망은 이렇게 또 좋다라고 하네요.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제 최첨단 반도체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텔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생산을 해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굉장히 높은 그런 가치를 이렇게 또 지금은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뉴스들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도요타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요타가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 CEO가 그 도요타 아키오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 CEO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요타는 기존 방식의 안주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cannot survive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도요타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도요타 CEO도 예전에 그 삼성 이거는 회장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빼고 싹 다 바꾸라고. 여기 도요타 CEO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도요타 엔지니어도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도요타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엔지니어들 역시 지금 뭐 BYD나 뭐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빠른 개발 주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뭐 새 차 같은 것들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제조 기술들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계속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일본이 우리 도요타가 지금 중국에 밀리고 있다라고 도요타 엔지니어도 인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도요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차세대 코롤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이제 코롤라인데 차세대 코롤라를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코롤라가 그냥 전기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도 될 수가 있고 내연기관차도 될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싹 다 이 모든 것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기로만 전용으로 나온 그 차량이랑은 전기차 부분에서 많이 딸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테슬라나 뭐 중국 전기차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만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스케이트보드처럼 밑에 뭐 배터리 쫙 깔고 무게중심 확 낮추고 거기에다가 뭐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뭐 실내 공간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크게 만들 수가 있고 하지만 도요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에 전기차도 될 수가 있고 엔진도 넣어야 되고 아니면 하이브리드도 넣어야 되고 아니면 배터리만 조금만 넣고 뭐 플러그인도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기차로만 비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렉서스 플래그십 전기차를 원래는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도요타 그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로 이제 변환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늦춰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조만간 밀리는 게 아니느냐, 이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돼가지고 밀리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중국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와, 중국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나. 요즘 들어 진짜 이 기술 발전하는 속도가 중국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의회에서 이런 법안이 이렇게 또 나오려고 하고 있다. AI 킬 스위치 액트를 지금 발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초당적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뭐 민주당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공화당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당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AI가 통제 불능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AI를 죽이기 위한 바로 이제 끄기 위한 AI 킬 스위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 법안을 발의를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킬 스위치는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이 권한을 갖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른다고 아직은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법안을 발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AI 킬 스위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픈 AI에서 내부 평가를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픈 AI 챗GPT 5.6 소리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가장 최신에 나온 AI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AI 모델이 통제된 환경에서 샌드박스 안에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나갈 수가 없다고요. 이 AI 모델이 나갈 수가 없는 이 통제된 샌드박스 안에서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보안의 취약점을 어떻게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해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해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 AI 모델이 밖으로 이렇게 또 나가가지고 탈출한 이 모델은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에 접속을 이렇게 또 했다. 접근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접근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킹을 시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와, 그러다 보니까 AI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그런 소리. 이 AI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 하면서
해킹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이 이렇게 또 터지다 보니까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초당적으로 AI 킬 스위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업이 사이버 보안 관련이 된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정부에 즉시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보조를 이렇게 떠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뭐 엔트로픽에서 미토스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이 AI 툴도 이렇게 또 나오고, 지금 이 AI 성능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AI 자체로서 이 보안 같은 것들을 다 뚫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통제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킬 스위치는 꼭 필요하다. 라고 미 정부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초당적으로 지금 법안이 이렇게 또 나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제는 진짜로 이 AI가 진짜 옛날에는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피지컬 AI가 아니다 보니까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뭐 터미네이터 같은 거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AI가 자기 혼자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탈옥을 해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면은 야, 그러면 진짜 인류랑 로봇이랑 전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진짜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상상을 했었던 그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 SK 하이닉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이혼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재산을 이제 분할을 하는 그 금액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한테 재산 분할로 $640 million, 6억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9,440억 원을 지급을 해라라고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기존 판결 대비 약간 줄어든 것이다 라고 합니다. 2심 판결에서는 1조 3,800억 원을 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9,440억 원을 지급을 해라 라고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을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리고 이제 노 관장이 3분의 1로 이제 책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해라 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이혼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특히 이런 어마무시한 재벌 분들의 이런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것들은 이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또 받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태원 회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뭐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그 그룹의 경영권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한국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